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월드리딩 채널은 수익이 정지되어 있지만 변함없이 국제뉴스를 보는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독일이 왜 망하고 있는지를 여러 번 설명해 드렸지만 이를 굉장히 명쾌하게 정리한 칼럼이 있어 소개합니다. 독일은 이 중대한 실수로 인해 멸망할 운명이다. 베를린은 단순히 러시아에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 성공을 거두기 위한 것이 무엇인지도 잊었다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나제즈다 로마넨코라는 정치 분석가의 글인데 이름이 아주 재밌습니다. 나제즈다는 희망이란 뜻으로 전설적인 여가수 안나 게르만의 명곡이기도 합니다. 나제즈다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러시아 로망스입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자는 수십 년 동안 독일은 전 세계 부러움의 대상이었다고 했습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나라가 어떻게 부흥해 유럽의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빛나는 사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렴한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미국과 기타 서방 동맹국과의 무제한 자유무역, 냉전 중 미국의 안보 보장 때문에 가능했던 최소한의 군사 지출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요소 덕분에 독일은 비교할 수 없는 산업 경제를 구축하고 관대한 복지국가를 유지하며 글로벌 시장을 지배할 수 있었다고 저자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격화되자 독일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끊기로 한 결정은 이 신중하게 구축된 기반을 해체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은 모스크바에 대한 미국 주도의 나토 전략에 전적으로 동조함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경제적 운명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미 보이고 있지만 아직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았다면서 독일은 이 중대한 실수로 인해 파멸할 운명이라고 나제즈다 로마넨코는 말했습니다. 그는 우선 독일의 아킬레스건인 에너지 위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독일 경제는 늘 화학, 자동차, 중공업과 같은 에너지 집약적 산업에 기반을 둔 거대 경제였으며 이러한 산업은 저렴한 러시아 천연가스라는 한 가지 주요 이점에 의존했다고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베를린은 모스크바와 긴밀한 에너지 관계를 유지하며 노르드 스트림과 같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방대한 양의 저렴한 가스를 수입했습니다. 이러한 상호 이익이 되는 협정은 독일의 공장을 활기차게 유지했고 수출 경제는 매우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는 끝났습니다. 러우전이 발발하자 독일은 하룻밤 사이에 러시아 에너지를 포기하고 노르드 스트림을 폐쇄하면서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대안이라는 게 있을 턱이 없습니다. 결국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과 독일 산업을 마비시키는 제조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저렴한 에너지가 없다면 독일을 산업 거인으로 만든 바로 그 분야, 즉 자동차, 철강, 화학은 더 이상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독일의 급속한 녹색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이념적 헌신이 문제를 악화시켰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는 장점이 있지만 러시아 가스가 제공한 안정적인 에너지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독일이 안정적이고 탄소 없는 전력원인 핵에너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결정은 에너지 안보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경제는 자신의 근시안적 정책의 무게에 눌려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독일 성공의 두 번째 요소는 자유무역과 세계시장에 대한 의존이었습니다. 수출의 선두주자로서 독일은 무역 장벽이 낮고 시장이 개방된 세계에서 번창했습니다. 독일의 경제 모델은 중국과 미국과 같은 국가의 자동차, 기계, 화학 물질과 같은 고품질 상품을 판매하는 데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부상, 미중 디커플링, 무역 긴장의 증가는 독일이 의지했던 세계 질서를 붕괴시켰습니다. 베를린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인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는 베이징과 서방 사이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부처가 됐습니다. 독일은 이제 무역 이익과 정치적 동맹 사이에 갇힌 위태로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독일은 자랑스러운 미국과의 무역 관계조차도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미국 정책 위반자들은 유럽의 무임승차, 특히 독일이 방위비의 공정한 몫을 떠내려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점점 더 꼽게 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미국 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으로 혜택을 누려온 독일의 수출 주도 경제는 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미국의 분노가 커지는 데 취약합니다. 독일 전후 번영의 세 번째 요소는 제한된 군사 지출이었습니다. 냉전 동안 미국의 핵 우산으로 보호받은 독일은 국방보다는 경제 개발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베를린의 국방 지출은 GDP 2% 미만에 맴돌았습니다. 나토의 목표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이를 통해 독일은 인프라, 사회 프로그램, 산업 혁신에 막대한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독일은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로저는 유럽이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고 독일은 방위 예산을 늘리라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나토 동맹국을 기쁘게 할 수 있지만 이미 팽팽한 독일의 재정에 부담을 줄 것입니다. 베를린이 1000억 유로 규모의 방위 기금을 약속한 것은 전후의 경제 우선 전략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기회비용은 엄청날 것입니다. 독일 산업 재건이나 인프라 현대화에 사용될 수 있었던 기금이 군으로 전용되기 때문입니다. 독일이 러시아를 적대시하기로 한 결정은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인 저렴한 에너지를 눈에 띄는 약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세계 자유무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보호주의적이고 분열된 세계에서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 지출에 대한 새로운 초점은 다른 나라들의 모델이 되게 한 바로 그 사회적, 경제적 안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독일의 지도부가 위기의 규모를 모르는 듯 하다는 것입니다. 올라프 숄츠 총리의 정부는 국가의 쇠퇴를 가속화할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열성적인 녹색 의제, 중국과의 긴장된 관계, 미국의 지정학적 목표에 대한 비판 없는 일치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워싱턴과 브뤼셀에서 독일을 칭찬할 수 있지만 국민을 경제적 침체와 생활 수준 저하의 미래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독일의 실수는 러시아의 등을 돌린 것뿐만 아니라 처음에 독일을 성공으로 이끈 것이 무엇인지를 잊은 것입니다. 앞으로의 길은 길고 고통스러울 것이고 베를린이 접근 방식을 제고하지 않는 한 독일의 경제적 기적은 오만함과 전략적 어리석음에 대한 경고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독일의 사례는 모두 한국이 타산지석으로 취할 만한 교훈입니다. 독일은 러시아를 적대시할 아무런 명분도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이나 영국보다 더 적극적으로 독일의 통일을 도왔고 냉전 시기부터 저렴한 에너지 공급으로 독일의 전후 복구와 경제 기적을 이루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러우존이 발발하자 미국의 강요에 러시아를 적대시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저렴한 에너지를 마다해 자기 발등을 찍었습니다. 이는 한국도 비슷합니다. 러시아는 오랜 한국의 경제 파트너로 서로 윈윈 해왔습니다. 그런데 독일과 마찬가지로 러우존이 발발하자 러시아의 비우호적인 스탠스로 돌아서면서 그동안 아무 관계도 없는 젤렌스키의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러시아를 자극해 북한을 러시아 품에 안기도록 만들었습니다. 러시아는 원래 북한보다는 한국과 가까웠지만 이를 역전시킨 게 윤석열 정권의 어이없는 외교입니다. 바이든 정권이 러시아와 중국을 하나로 뭉치도록 했다면 윤석열 정권은 여기다가 북한을 가세시킨 꼴이 됐습니다. 그리고서는 북중러대 한미일 구도가 됐다면서 어리석은 탄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륙보다는 해양 자유주의 세력 편에 서야 된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국의 동북 사성이 되느니 미국의 한주가 되는 게 낫다고 떠드는 미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국이고 미국이고 지금 우리가 한쪽에 경도돼서는 안 됩니다. 전략적 자율성을 가지고 지정학적 대립의 틈바구니 속에서 생존과 번영을 추구해야 합니다. 시대착오적인 냉전적 사고방식과 노예 근성을 버려야 합니다. 해양 세력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세력이라 단언할 수 없고 대륙 세력이 모두 악의 세력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한국인들은 국제관계를 아직도 선악의 이분법으로 보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대륙이고 해양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 이익이 되는 편에 서서 유연하게 대응할 시기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